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건강코너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전광순 간호사를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간단히 자기에 대해서 좀 양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제가 이민 온 건 16년이 벌써 됐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한의대학을 나와서 영동 세브란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캐나다 이민 와서 지금은 토론토 제너럴 호스피탈의 CCU,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심장내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간호사 네. 일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시간씩 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그 12시간 근무제가 많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이 계속해서 12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틀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그런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가서 12시간 일하는 길기는 하지만 노는 시간이 또 의외로 또 있기 때문에요. 네. 가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공부 좀 네, 하시고. 그렇죠. 네. 오케이.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왜 치매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셨어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미 초기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치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야, 내가 나이가 드는데 굉장히 못쓸병이 치매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가족에 누가 이렇게 의료진이 있다 보면 이렇게 집에 가면은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누가 이렇다는데 이건 어떤 병이냐, 치매가 온다는데 어떤 증상이 오느냐, 이런 거를 자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마침 또 딱딱님께서 와서 또 클리닉에 와서 치매 검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또 의뢰를 해주셔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스페셜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을 네.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치매가 역시 또 우리가 물어보는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다 돼 있기 네. 때문에 더구나 나이가 많은 노인 한국 분들께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한국말로 그렇죠. 트랜슬레이트 하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해보고 네. 안심하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안심 안 하는 분들이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치매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한국의 치매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치매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치매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치매가 한국말로 하면 지금은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디멘치아. 아니면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 요새 그 TV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레몬을 딸이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레몬을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책꽂이에다도 올려놓고 주방에도 있고 이런 그 알츠하이머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오는 그런 치매가 있고 아니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중풍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그래서 머리를 상하셔서 오는 그런 치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예방을 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병이라는 것이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모든 병 무슨 치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병의 그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느냐. 뭐 물론 닥터 김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무슨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발견을 하면 미연에 조금이나마 그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조심을 하면 물론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뭐 70년, 80년, 90년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장기가 뇌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뇌 기능도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험 인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보다는 또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인자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좀
오더라도 좀 덜 오지 않겠느냐. 더 천천히 오게 그렇죠. 하기 더 위해.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치료하면은 좀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알츠하이머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쵸.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네. 잘못된 줄 모르잖아요. 정말로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돌봐주는 가족들이죠. 가족들, 네. 뭐 남편이면 남편, 딸이면 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물론 본인이 걸리신 본인은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본인들이 남이 그런 치매에 걸린 걸 봤을 때 거기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들을까. 결국 가족 때문에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가족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숙제인데 미리 그렇긴 그냥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은 자식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한테 걱정을 덜 끼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제일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내가 가장 소원이 뭐냐면 자다가 가는 거가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폐를 좀 덜 끼치고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다가 가시는 분 몇 분이나 봤어요. 많이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 네. 바람이 많으면 실망이 커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는 자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땐 그건 안 된 기도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래야지 나는 가만히 자다가 그냥 깨끗이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렇게 바라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자체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케이.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갖다가 expect를 하면 안 그렇죠. 되는데 많은 분들이 expect를 네. 하거든요. 네. 어쨌든 치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은 딴 기관이 망가져 네. 머리의 기관이 망가지니까는 치매가 생긴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근육을 또 킵하려면 운동을 또 해야 될 거고 그 머리를 킵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운동, 글쎄 뭐 신체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머리를 쓰는 운동, 그러니까 그렇죠.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TV보다는 책을 읽으시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 신문을 읽으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책을 읽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주로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치매가 더 진전이 잘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만 아파트에 계시지 말고 나가서 뭐 영어를 못 하시더라도 뭐 하다못해 청소하는 분한테 하이 하고 한마디든 하시듯이 사람을 자주 접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뜨개질을 좋아하시면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뭐 노인회에 나가신다든지 뭐 볼링을 치러 나가신다든지 그런 활동적인 거를 신체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허락하는 한에는 좀 움직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물론 얼티비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텔레비만 보시지 마시고 뭐 책을 읽으신다든지 나가서 활동하신다든지 노인 학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신다든지 그런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치매가 있을 때 더구나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그쵸.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졌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서 어떤 심틈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본인이 기억력이 이제 주로 처음에 많이 오시면 기억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그걸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뭘 먹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건망증인데 치매는 내가 밥을 먹은 거를 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다시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아, 나 밥 안 먹었어. 왜 내 밥 안 먹었는데 밥을 왜 안 주냐.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그런 것이 치매인데 주로 이제 그 한국 분들은 건망증이 치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근데 치매는 그러니까 그 내가 뭘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그러니까 전화기가 놓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전화기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음식 재료를 사왔는데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뭐 김치찌개를 만든다. 김치찌개 했는데 음식 재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난복해진다든지
그런 적이 아닌데 소리를 지르시던 분이 아닌데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특히 그 치매가 오시면 그 석양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밤이 되면은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창문에 지금 누가 비치네 누가 왔나 보다 도둑이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뭐 날짜가 생각이 안 나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때는 오늘이 며칠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 달력을 봐도 저게 달력인지 날짜가 있는 건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증상이 아마 치매 하나의 증상인가 아닌가 싶어요. 좀 유머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할머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마 자식들이 아마 그 할머님을 이제 지금 본인이 말한 거에서 네. 자기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잘 그쵸. 만드는데 이제 그 할머님이 그 자식이 아들이 5분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셔갖고 2주는 아파서 막 힘들어 하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아들들이 자기 김치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한 달에는 김장을 이렇게 받아오고 둘째 딸은 또 둘째 아들이 받아오고 이래갖고 그 김장을 만들어갖고는 김치통을 뭐 8개인가 10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면은 그 바람에 이제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소금을 2배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배 넣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들들이 김치를 사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아들들이 아마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럴지도 그 모르죠. 예.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후로 그 할머니가 좀 편하게 사시긴 네. 사셨는데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그 환자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치매 정도 아까 말한 대로 네. 나가서 하는 거 싫어하고 활동 그냥 혼자 있고 또 뭐 우울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철저로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도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가 오시면 우선 우울증이 없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제가 할머니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자분들이 한 2배가 더 많죠.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나이가 80대면 대부분 경우 치매가 많이 생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하는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너싱홈에 가셔도 여자분이 많죠. 그렇죠. 네. 남자들이 그 남자분보다. 너싱홈에 들어가면 인기가 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와이프가 남편을 집에서 간호하시고 네. 남편이 돌아가신 그다음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네. 너싱홈으로 가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래 10년도 네. 오래 사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이 너싱홈에 들어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데. 9대 1이래요.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 이제 치매 있다고 단정은 안 하고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는 네. 방법. 네, 그것 때문에 검사하죠. 이제 오셨는데, 간호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우울증인지 아닌지 간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디멘시아 같은데 아니면 이게 우울증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무슨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딜리리움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울증을 제가 감별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제가 검사하는 그 간단한 그 인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분이 오시면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분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억력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질문하래요.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하는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오늘 몇 월 며칠이죠? 그랬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를 잘 모르셔갖고 거기에서 오시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나를 미친 사람 보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하는 그 테스트는 물론 우울증도 거기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점수를 통해서 이분이 약간 우울증과 이런 그 기억력에 대한 게 같이 합쳐서 그런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그런 검사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쭤보는 거는 뭐 날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신 장소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제 숫자 계산, 간단한 숫자예요. 뭐 100에서 7을 빼보십시오. 뭐 거기서 또 7을 이런 식의 뭐 굉장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물건을 드리고 기억력을 한 1분 있다가 다시 여쭤보는 거, 회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대답을 하시는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가지를 다 얘기하시는지 아니면은 2가지나 1가지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물건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대답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글씨를 보여드리고 따라 읽어 보십시오. 뭐 그런 종류를 해서 스코어를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점수가 낮으면 그 점수를 갖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뭐 네.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심장병이 있다든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합산을 해서 그 이제 주치의께서 이분이 정말 우울증 때문에 오는 그런 치매인지 아니면 정말 치매로 가고 있는 건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한 중에서 이제 제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를 그리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이제 네.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숫자를 넣어보십시오 하는데 가장 심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시계를 그려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숫자를 하나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제가 여태까지 해본 한 중에서 가장 심했던, 심각했던 그리고 스코어도 그 점수도 한 14점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치매가 이제 우리가 다이그노스가 되면 대부분 에브리 스팬이 한 4년에서 4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분은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제가 테스트하고 한 1년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주 예, 굉장히 스코어는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얼마 전? 스코어가 아마 한 14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진전이 너무 된 상태에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그전 그렇죠. 한 2년 정도 기억력이 나빠졌었는데 가족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하셔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검사를 받고 이 검사를 그 나온 결과를 갖고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제 무슨 테스트인지도 전혀 네. 모르시고 스코어도 모르니까 간단히 그 테스트에 대해서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다음에 무슨 요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치시면 거기 1점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장소에 대해서 다 맞히시면 1점씩.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저를 따라서 해 보십시오. 사과, 모자, 자동차 따라서 해 보십시오. 잘 하시면 또 1점.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 해서 3점. 그다음에 1분 있다가 제가 다시 여쭤봤을 때 세 가지를 다 대답하시면 3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있다 그러면 거기서 2점. 그런 식으로 해서 토탈 점수가 30점이에요. 30점인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 한 7점 이상 되면 저희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6 이하 뭐 20에서 한 26 정도면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면은 이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 스터디가 MMS라는 MMS로 Mental Status Examination이고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 이제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또 딴 검사를 하시죠.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서 이제 점수가 한 뭐 25점, 26점이 나왔다. 근데 이분이 자꾸 나는 기억력이 없고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몬트리올 인지 테스트라고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의 내용인데 이제 여쭤보는 게 뭐 3가지 단어가 아니라 5가지 단어를 제가 여쭤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선을 긋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선 긋기 그다음에 동물 이름을 주고 이름 맞추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그거는 이제 이분이 학력이 고등학교 나오셨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안 나오셨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더 첨가해서 그거 점수를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점수를 보고 합산을 해서 이분이 정말 치매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패밀리 닥터가 결정하시죠. 이제 그 분들이 와서 노인분들이 와서 이 검사를 한 결과 그 스코어가 낮아서 이제 치매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치매가 이제 스코어가 낮다면 이제 의사한테 가시죠. 의사한테 가셔갖고 저의 이제 패밀리 닥터께서 결정을 하시죠. 이분이 약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좀 더 뇌파 검사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CT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이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그 치매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고혈압, 당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아니면 비만하다든지 그런 모인 요인들을 합쳐갖고
뭐 약부터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MMS를 보시고 그 MMS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몬트리올 모카 스타디를 네. 해갖고는 거기서 결정해서 이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다. 그러면 치매를 낫게 하는 약은 없지만 치매를 그러니까는 천천히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 그러니까 치매를 그냥 놔두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 만에 널싱홈에 들어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널싱홈에 한 네. 50% 이상이 그 치매 환자들 때문에 이제 있는 거니까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그 1년이나 2년이나 딜레이 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피 검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 검사가 우리 이제 오실 때 우선 MMS 하시기 전에 우선 우리 피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잘못됐냐, 아니면 이분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무슨 비타민이 모자라냐, 아니면은 칼슘 같은 게 올라가갖고 뭐 머리에 무슨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나 무슨 암 같은 게 걸려갖고는 갑자기 네. 갑상선이 올라갈 경우가 있고 또 장류 조정을 잘못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검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올 때는 그 환자분들에서 물어보는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sleep 해서 잠을 잘 주무시는지,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는지, 인트레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힘이 어떤지, 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concentration, appetite, 입맛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하는 행동, agitate 뭐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 중에 8개 중에 4개가 한 거면 우울증이라고 봐야 될 찬스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 경우에는 우선 우울증부터 치료를 해봐요. 그래서 우울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디멘시아라는 게 훨씬 좋아지는지, 그 사람 행동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많은 경우에 또 우울증이 또 디멘시아가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디멘시아 약을 잡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피 검사나 나타나는 게 있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검사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익스페리멘털 스테이지에서 있는 게 이제 한국말로는 펫스캔이라는 거. 카나다에서는 펫스캔을 지금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무슨 한국에서는 펫스캔을 쓰는 게 있는데 펫스캔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다이를 집어넣는 무슨 피츠버그 뭐 이라는 게 PEI라는 게 있어요. 펫피브라고 그래요. PE 이름이. 근데 그 검사를 해보면은 요번에는 그 확실히 이제 그 특별한 엑스레이 비슷한 건데 그걸 해보면은 알츠하이머랑 문제가 생기는 걸 한다니까 아마 곧 우리가 일상화 될지 모르겠는데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무슨 피 검사를 한다든지 CT를 찍어서 이 사람이 너무 저기 치매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보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하는 거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우울증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는 거가 있고 이분들이 왔을 때 이제 치매가 있다. 그래서 약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한다. 3개월 있다 MMS를 다시 했을 때 좋아지는 숫자 본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분 중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더 좋다고. 더 나빠지진 않으시고 네. 그 전에 검사하신 거하고 거의 스코어가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지기를 네, 그쵸. 바랐는데 봐지지 않는 방법을 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점은 스테터스코 네. 유지한다면 아주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오케이. 치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어떤 심틈이 있을 때 아까 기억력이 조금 모자라시고 또 걸레걸 잊어먹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두 분 부부가 같이 왔을 때 제가 뭘 물어보면은 꼭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 갔다 왔죠?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거니까 케어기브를 보는 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 나가라고 그러고 그 상대방을 이제 물어보는 게 이분이 과연 괜찮나 이런 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 못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네. 그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약간의 베스큘러, 그러니까 약간의 중풍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풍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베스큘러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믹스가 된 경우가 많아요. 알츠하이머스 앤 베스큘러. 그래서 eventually 우리가 젊은 사람들인데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보면은
그 vascular event를 방지하는 거, 심장마비 중풍 방지하는 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혈압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담배 끊는 거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본인이 지금 검사해 본 결과에서 이걸 하고 치매에 대해서 보신 다음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익스피리언스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처럼, 그러니까, 글쎄,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제 같이 좀 아쉬운 게, 미리 조금 빨리 와서 검사를 하셨으면, 혹시라도 그분이, 그러니까 1년 사실 거를, 뭐 한 몇 년 더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제가 또 좋은 거는, 제가 한국말로,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검사로 오신 분도 굉장히 좋겠지만. 대단히 좋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하나의 스페셜리스트가 된 것도 제가 참 제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또 그 세미나도 하시고. 네, 제 기록은 옛날에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한 걸로 치면 그게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게 15년 됐어요? 네. 오 마이 갓. 15년 되셨네. 예,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니까 뭐 의사처럼 스페셜리스트처럼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그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심장내과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심장 환자를 주로 보긴 하지만 또 연결이 돼요. 또 디멘치아하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호르몬 테라피에 대해서 뭐 이방암 검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방면에 제가 뭐 재주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한 CCU 심장 그 스페셜리스트 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ICU, ILS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밀리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는 네. 집에서 자기 옆에 침대 옆에 시계 있는 거 그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는 딴 데면 그때 오는 문제. 예. 그게 이제 디멘시아 예. 얼리 사인이라고 보잖아요. 제가 경험한 게 굉장히 젊은 한국 여자분이 저희 병실에 굉장히 한국분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그렇죠. 병실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갖고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본인이 깨는 순간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디멘치아가 온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드릴리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랬어요? 거의 어딘지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엄마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게 한 3, 4일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심장 치료하느라고 그 전에 저희가 뭐 진통제도 주고 뭐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환경이 아무래도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뭐 기계도 많고 그다음에 혼자 있고 뭐 여기저기서 소리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그런 증상도 오고 그런데 그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는 좋아졌어요.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분이? 수술은 아니고 여러분이 아실 심장 조영술 엔지오플라스티라고 그래갖고 그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그걸 뚫는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혈관들이 올라가서 중풍을 일으켰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TI. 이제 그게 하나의 합병증이죠. TI.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베스큘러 이벤트라는 게 베스큘러 디멘시아 보면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았다 이게 있고 알츠하이머 경우는 계속 나빠지고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약에 대한 부작용인 딜리리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TI가 아니었나 싶은 경우가 아마 있거든요. 잠깐 온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분이 좋아져서 참 다행이었어요. 네,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 한 28인가 했던 분인데 담배 폈죠, 그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폈다고 그러셔야지 환자들이 기회를 사죠. 그렇죠. 근데 담배가 심장 물론 지금 디멘치아에 대해서 얘기 뭐 하긴 하지만 굉장히 심장병 중에 제일 저희 병실에 오시면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금연이에요. 그렇죠. 닥터들이 제일 훈련시키는 담배 피십니까? 그럼 당장 끊으십시오. 그게 제일 문제고. 그러니까 그 치료를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 치료해서 나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문제가 이제 담배 피면 니코틴 때문에 그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금연을 하시는 게 물론 심장도 좋지만 머리에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알버트 어떤 의사는 담배를 피면 수술 안 해줘요. 자기 환자를 받아줘서 수술을 안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 또 극단적으로 하는 의사는 하지만은 수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알츠하이머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뭐 한 5%의 알츠하이머는 genetically
아주 50대 오는 그런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경우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츠하이머스를 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차트가 여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60 정도에서 65세가 되면 한 1%의 사람들이 디멘시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가 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70에서 74세 되면 4%가 되고, 2배로 늘어요. 그리고 80까지는 8%, 80 이상 되면은 16%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돼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었다. 그러면 2배로 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는 아버지 두 사람 있다. 그러면 4배가 늘고, 그 다음에 vascular event, vascular risk factor에서 무슨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심장마비를 알았다, 중풍을 알았다. 그 다음에 atrial fibrillation에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경우, 네, 나이가 들어가고 네. 거기에 있다. 담배를 핀다. 또 한 가지 살이 쪘다. 그러면 또 그것도 역시 2배씩 늘어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5개 있다고 2배 되면 그 뭐 100%가 생기는 게 그건 아니고 네. 하나가 있으면 2배로 늘고 2개 이상이 있으면 4배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5세 된 분이 2%가 있을 분이 65세 된 분이 심장마비 아니면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다. 그럼 2배를 더 곱하니까는 4배가 되죠. 그렇죠. 4배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2배 더 하니까는 2%에서 8배가 되죠. 근데 집안 내력이 있으면 16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인데 제가 환자를 보내드리면은 어떤 분을 보내면 10%에서 15% 이상 되면은 제가 검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소사이티에서는 한 20%에서 25%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해서 이제 10% 15% 하니까는 그 환자분들께서 더구나 그 부모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 심장마비 중풍이 있고 하신 분들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60세에서 65세에서 1%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하면 2%, 그 다음에 70세부터 4%, 75%에서 8%, 80%에서 16%니까 거기에서 더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80세인데 아까 8%, 16%라고 했죠. 네. 16%인데 그러면 벌써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돼. 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80세가 되면은 근데 75세 산 사람이 8%인데 그분이 혈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6%가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역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볼 때 조금 기억력 같은 게 문제가 있고 아까 간호사님 말대로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아버님이 혈압이 있고 나이가 75세면은 의사를 찾아가셔서 그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안에 내력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는 예를 들어서 45세 된 환자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vascular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9가지의 그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치료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타고난 거 남자나 집안 내력이나 뭐 동양 사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리스크 팩터고요. 네. modifiable risk에서 고칠 수 있는 리스크 팩터 9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콜레스테롤 조심하시는 거, 음식 조심하는 거, 돼지 삼겹살, 곱창 그런 거 같은 거 가끔 안 잡수신 게 좋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게 있으면 아니 두 번째가 담배 끊는 거. 네. 기름기 담배가 1대1이에요. 담배 끊는 거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하신 거. 그 다음에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정자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혈압 조정자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웨이스트, 이거 배에 살 나오는 거예요. 뱃살. 우리가 동양 사람은 34인치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90cm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남자들. 여자들은 85cm. 그러니까 32인치 되겠네. 32인치 이상 되면은 벌써 이제 한 가지 리스크 팩터로 보거든요. 살 빼시는 거, 더구나 뱃살 뽑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운동 열심히 하고 도 쌓으시는 거. 도 많이 쌓으시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많이 잡수시는 거. 그 다음에 운동 꼭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술을 하루에 한 잔 딱 잡수시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심장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atrial fibrillation이 생긴 분들은 그걸 방지하는 크루마딘 이런 거 꼭 잡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9가지를 꼭 하시면서 그러니까 45세 된 환자분이 나인데 와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거를 꼭 해갖고는 담배 같은 거 다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뻗고 혈압제가 있으면 조정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음식물로 특별히 뭐 엔티옥시던트 같은 거 이런 걸 막 잡수시는 분 많고 또 오메가3 잡수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제 경우는 아스피린 잡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름 빼는 약 잡수는 게 중요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 지금 본인이 케어기버라고 이제 우리가 환자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돌봐주는 분들 힘들잖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네. 우리가 말했을 때 그렇죠.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은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슨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 분들은 이렇게 숨기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시고 네. 굉장히 그걸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밖에 안 나타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그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같은 게 있어갖고 그 서포트 그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마음문을 여시고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시면 그 통역 의뢰하셔갖고 그런 기관하고 연결이 되시면 뭐 집에 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연결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분을 봐주시면 일주일 동안 그 치매 환자분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그 케어기버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봐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그분이 오셨을 때 나가서 볼일을 보신다든지 나가서 정말 스트레스를 푸시고 온다든지 친구를 만나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안 되시고 그다음에 그 수치심 때문에 오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또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분 중에 이제 영어 하시는 분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어소시에이션하고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하고 연결이 되시면 그 서포트 그룹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드님이 골프 한 번 안 치고 주말에 와서 보고 어머니는 나가 보내고 그러면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때. 꼭 한 번,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한 번만 하시기는 정말 그렇죠. 그분한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고 그분만 희생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들의 그런 그 협조하에, 그러니까 서로 그 부담을 서로 나누시면 스트레스도 나눠지듯이 가족들이 서로 잘 협조를 하시고 종이 한 장도 그렇죠. 맞춰들면 가져온 예.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네. 그렇게 가족이 잘 도와주는 분도 그렇죠. 봤고 네. 대부분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가족이 없으신다든지 가족이 있어도 잘 돌봐주셔야 한다든지 그런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로원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희 한국 분들은 이제 양로원을 간다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고려장 지나가 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계시면 서로 정말 사랑하시면서 서로 도와주시면 그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를 간호하는 분들 자체도 스트레스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간헐적이지만 자기가 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네. 또 우리가 후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네. 있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에게 부탁할 말씀이나 나눌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회의에 갔었는데요. 그 레크레이션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사람을 꼭 만나자. 그 다음에 하루에 10번 내가 웃자. 그 다음에 하루에 100번 쓰자. 그러니까 글자를 쓰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0번 읽자. 그러니까 책을 읽자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일십, 백, 천.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그 치매를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광순 간호사님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